에이전트가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맡기는 일이 늘어날수록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3가지 설계 장치로 풀어보겠습니다. 권한, 기록, 그리고 사람의 자리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이 에이전트에게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트너는 2027년까지 프로덕션 환경의 자율형 AI 에이전트 중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폐기되고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유는 비용 상승, 상업적 가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의 실패입니다. 셋 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왜 일어날까요? 답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포 전에 미리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생깁니다.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움직일수록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이전트의 실수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출발점은 환각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내놓는 현상이죠. 거짓말이 아니라 패턴에서 추론한 오답이라 악의 없이도 당당하게 틀립니다. 이 환각은 대개 3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다 의도하지 않은 경로로 세거나 오류가 섞인 결과를 다음 에이전트에게 그대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도 오류 전달이 특히 위험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구조에서는 앞 단계의 작은 오류가 뒤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시킨 일을 했는데 순서가 틀렸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지시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믿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지시와 한계를 충분히 설계했는가로요. 지금부터 그 설계를 3가지 장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권한입니다. 역할에 따라 시스템 접근과 실행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어렵게 들린다면 에이전트에게 직책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입사원에게 법인카드 한도와 결제 라인이 있듯 에이전트에게도 볼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권한은 보통 3단계로 나뉩니다. 조회만 가능한 읽기 전용, 안을 만들고 사람의 결제를 거치는 제한 권한, 그리고 스스로 수행까지 하는 실행 권한입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실행 권한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실제 기업 플랫폼에서도 확인됩니다. 삼성 SDS 패브릭스는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 AI 에셋을 대상으로 역할 기반 제어와 이력 관리 같은 거버넌스 기능을 강조합니다. LG CNS 에이전틱웍스도 AI 모델과 에이전트 운영에 대한 통합 관리, 그리고 보안과 거버넌스를 플랫폼의 공통 역량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입 현장에서 보안팀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도 결국 하나입니다. 이 에이전트, 우리 인사 DB에 접근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장치는 기록입니다. 감사 추적, 즉 에이전트가 무엇을 실행했고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남기는 기록은 평소엔 존재감이 없다가 문제가 생긴 순간 조직을 지키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는 AI가 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로 어떤 판단을 거쳐 그 결과가 나왔는지 로그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부가 기능이 아니라 필수 신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G CNS는 2025년경 웨이츠 앤 바이어시스와 MOU를 체결하며 이 회사의 관측 모니터링 툴킷을 에이전틱 AI 개발과 운영, 이른바 에이전트옵스 영역에 통합하는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SDS 김종필 AX 센터장은 2026년 5월 AX 서밋에서 AI 기본법 제정과 시행에 대비해 금융과 공공산업군을 위한 맞춤형 보안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과 추적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로그가 남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추적할 수 없는 자율성은 능력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장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는 일입니다. 기준은 업무를 3칸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데이터 분류나 요약, 단순 알림처럼 틀려도 복구 비용이 작은 일은 에이전트 단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계약서 초안이나 고객 응답, 데이터 삭제처럼 외부로 나가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사람의 확인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이나 법적 판단, 핵심 인사처럼 결과의 책임이 무거운 일은 사람이 반드시 결정하게 합니다. 이 3칸의 경계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경계선의 위치가 아니라 배포하기 전에 그 경계선을 그어두었는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이전트에게 맡길 업무 목록을 먼저 나열하고 각 항목이 틀렸을 때 복구 비용이 얼마인지 적어본 다음 비용이 큰 순서대로 사람의 자리를 배치하면 됩니다. 에이전트를 어디까지 믿을지는 기술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을 사람 밖으로 내보내고 어떤 판단을 붙잡을지 그 기준을 먼저 정한 팀이 에이전트를 더 안전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전사 확산에 성공한 팀들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용 심화 팁과 상세한 요약 정보를 테크소피 공식 블로그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요. 감사합니다.